예, 3월 15일 금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오늘 장은 우리나라가 조정을 살짝 받았어요. 코스피가 조금 더 조정받고 있는데 제가 제목이 좋은 것처럼 여전히 3월 달의 장을 상방 보는 추세를 저는 꺾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 조사다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미국 장이 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그때 좀 높게 나왔죠. 자, 그래서 영향을 좀 받으면서 금리가 좀 움직였는데, 자, 빅테크 기준 엔비디아 보고 있지만 조정 살짝 받아도 나스닥이 꺾인 게 아닙니다. 그냥 등락이에요. 추세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조정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순환매도 살짝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밸류업이 살짝 부담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2차 전지가 테슬라와 함께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로 또 저가미기 보였어요. 이런 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좋게 보고 들고 있었던 로봇을 제가 아침에 익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살짝 신규로 매수한 게 있어요. 내용 말씀드릴 거고, 미국 금리 오르다 보니까 아시아들이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FMC나 마이크론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이 단기 조정 받았고 제가 엔비디아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밴드 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괜찮은 겁니다. 자,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받았어요. 어제 제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이 비교 설명 드린 거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났어요. 자, 지금 AI 빅뱅 쪽에서 빅테크가 계속 돌아가는데 MS가 신고가 났다는 거는 추세 괜찮은 겁니다. 그냥 등락이에요. 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미국의 그 지표는 중국의 CPI랑 다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컨센이 상위적으로 나오면서 야, 물가 잘 안 잡히네 이렇게 걱정이 살짝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시장금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10년물 금리가 4% 등락이 좋은데 다시 한 4.3, 지금 4.27 정도가 올라오면서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이후에 금리라는 건 알겠어. 시장도 그렇게 기대를 낮췄기 때문에 좋은데, 자,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그 이후에 3회나 4회 그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 물가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한 번, 두 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살짝 조정받았다 보시면 되고, 자,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구체적 섹터는 마이크론이 더 중요합니다. 자, 넘버 3 반도체 말씀드리는 마이크론인데 신고가 나는 건 실패했죠. 살짝 조정받고 있고, 자, 다음 주에 20일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삼성전자 한인생을 다 줄 거고요. 얘들이 이제 HBM 한다고 하면서 올랐지 않습니까, 저번에? 자, 그런 거에 성장 흐름이나 그 HBM 성장률이 되게 좋아요. 어차피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GTC라는 상당히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또 흐름이 나올 거니까 한번 실적도 확인하면서 GTC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여전히 반도체 쪽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장 금리가 지금 4.27 정도 돼요. 살짝 보고 넘어가면 이게 지금 4.3 음악가에 갔다가 3호가에 갔었나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4.1까지 조정 잘 받아 좋았는데 이게 지금 물가 때문에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돌파는 안 되리라 저는 봐요.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일날 다음 주 FMC인데 이것도 이제 주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흐름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중국이나 일본, 대만도 다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빠진 게 아니라. 저는 그 중에 우리나라 좋게 봐요. 자, 하락 조정이 있었고 중국이 지금 반등을 살짝 준다 그랬잖아요. 총력전을 뭐 어쨌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자재도 살짝 보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게 좀 올라왔습니다. 자, CPI도 간만에 플러스 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표에도 살짝 영향을 준다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도 아니죠. 올라오는 거니까. 자, 일본과 대만도 오늘 반도체 좀 빠졌습니다. TSMC 한 2% 떨어졌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일본이 지금 계속 보는 그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일본의 개인 투자자 이분들이 엄청 또 정시로 많이 들어왔대요. 하필 개인들 들어오니까 또 빠졌죠. 그런 면을 엔화랑 BOJ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간에도. 자, 우리나라 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은 오늘 5일선 깨졌죠. 코스피 살짝 깨져서 음봉은 안 좋은데 제가 수급비나 섹터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걱정하실 건 아니라 보고요. 20일선 살아 있습니다. 또 떨어지면 과매도 끝내라 보고 오늘 덜 떨어진 게 코스닥이 좀 덜 떨어졌습니다. 오늘 꼬리 달고 있네요. 괜찮고 방송 전보다 조금 더 올라 있네. 괜찮습니다. 연출 살아 있고 오늘 판 게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제가 세세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밸류업이 상당히 강했죠. 어제 밸류업이 금감원에서 뭐 엄청 어디죠? 경감원이 아니라 어디죠? 연기금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돈을 갖다 붓겠다. 정책 결정되면 이렇게 하면서 올랐는데 타이밍 봤을 때 위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밸류업들이 다 약세였습니다. 자동차 은행들이 좀 빠졌고 삼성전자가 만기일 끝났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살짝 다시 팔아요. 저는 전략적으로 봅니다. 단기로 전략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빠진 수급이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별로 받칠 거니까, 그죠? 2차 전지는 테슬라 때문에 빠지더라도 바닥 밴드예요. 그런 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바이오는 종목별로 반도체나 소부장들, 로봇 같은 것들이 개별적으로 그나마 순환매 돌면서 오늘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빠지긴 해도 밸류업과 삼성전자 때문인데, 자, 외국인 기관이 매도 나와도 밸류업은 계속 한다 그랬어요. 큰 흐름 계속 빅피처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오늘 삼성물산이 주총을 했는데 되게 외국인이 많이 올랐던 거예요. 밸류업에 대해 수혜를 많이 받던 주식인데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저번에 정책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주총할 때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야, 너네 돈도 많이 버는데 우리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고 자사 주식에서 소각도 좀 해줘 이렇게 했는데 주주 제한이 다 부결됐어요. 어째 단기로 좀 안 좋은 면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밸류 파는데 영향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대신에 일단 뭐 정책이랑 큰 흐름상 바뀐 건 없다 보는 거고, 뭐 밸류업이 살짝 빠지더라도 큰 흐름은 가져가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테마 봤던 제주은행은 바로 15,000 터치 후에 많이 빠졌어요. 테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선물이 지금 17,000개 좀 많이 팔았죠. 만기일 끝나고도 파는 거라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만드는 수급이라 보는 거고, 코스피 판 것도 밸류업과 3전의 전략적 매도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세적으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이지 않을 걸 요래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 구심점이 크게 없다 보니까 개인들은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수 또 많아요. 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칠락팔락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단에는 또 과매도권이다 보니까 떨어져도 너무 그리 걱정하지 말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따끔은 살짝 빠졌습니다. 52.9조 정도고요. 자, 비트코인도 지금 금리 오르고 달러가 또 같이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같이 달러 올라가기 때문에 7만 불에서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큰 흐름 보세요. 슈팅 안 나왔다 판단되는 거고, 달러 금리 단기 양이겠지만 홀더들은 그냥 홀딩하신 구간이라 좀 판단하고 간단한 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섹터 한번 볼까요? 자, 반도체 엔비디아는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마이크로를 떼어놨네. 자, 마이크로는 지금 실적 발표 다음 주인데, 자, 98불이 역사적 신고가예요. HBM 한다고 확 올랐다가 요거는 반도체 살짝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고 추세 유지된다 보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970불, 940불 추세를 꺼놨지 않습니까? 제가 요사에서 움직이는 거는 별 의미 없어요. 다음 주에 GTC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내용들이 나올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 났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신고가 났죠. 또 넓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빅테크는 여전히 돌아가면서 AI 빅뱅은 확장 중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19일 날 GTC 보면 되고요. 자, 제가 살짝 말씀드릴 부분이 어제 반도체 미국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어제 미리 빠졌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저감에서 살짝 들어온다 같이 말씀드렸는데, 자, 한국 정시가 미국을 선도한다. 야, 무슨 국장이 뭐 말도 안 되게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좋았을 때나 외국인 사고 팔고 되게 좋았던 시대는 우리나라 반도체 흐름이나 우리나라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빨리 한 적이 있었어요. 선도를 했습니다. 가장 해가 빨리 뜨는 동남아시아 국가잖아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선도한다 반도체 흐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과장된 건 아닙니다. 물론 살짝 저에 대한 기대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로봇을 판 거는 뒤에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리노 공업을 살짝 샀습니다. 반도체 주된 테마, 주된 섹터를 보강한 거죠. 리노 공업은 제가 그저께 관중으로 넣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제가 로봇을 팔고 리노를 26만원대 살짝 샀습니다. 원래 고점 도파할 때 넣어야 되는데 살짝 늦게 넣었죠. 근데 일단 1차 매수를 26만원 됐다 보시고, 왔다 갔다 추세 보면서 한 번 더 사면 완성이 되는 매수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좋게 봐요. 신고가 난 상태고, AI 빅뱅 확장해서 지금 엄청난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온디바이스 AI폰 같은 거 할 때 제주 반도체 장려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얼마 전까지 하고 그랬는데,
원래 그 리노공업이 이쪽이 상당히 특화된 반도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반도체 주된 섹터에서 요거 살짝 신규로 샀다 보시면 돼요. 자,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이 삼전이 팔아도 오늘 괜찮습니다. 제가 16만원대 지지받은 좋다 말씀드렸는데 딱 20일 지지받 올라가죠. 이런 괜찮은 흐름이니까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한미반도체는 어제 제가 삼전과의 뭐 가족적인 문제도 말씀드리고 뭐 TSMC 관련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횡보예요. 성격 급한 제가 횡보하는 거를 수익 난 걸 팔고 딴 걸 갈지 뭐 그런 제가 계속 고민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 내에서 대장주니까 오늘도 홀딩을 하고 잘 버티고 있다. 장 빠져도 버티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말씀드렸고 HPSP는 그냥 외국인 수급 때문에 5만원 좀 지지선 끄두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좀 팔았죠. 이틀 사다가 다시 팔고 있는데 어차피 찾는 가격이고 팍 가지 못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 때문에 등락 한다. 지지선 끄두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외국인 수급 좀 제대로 바뀌잖아요. 그 전자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미국의 그 칩스법 보조금 얘기에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조 원입니다. 큰 돈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년에 30조 대 나거든요. 옛날 한 50조 나다지 많이 줄어들었는데 30조 1년 버는데 한 8조를 받는다. 8조 원. 상당히 큰 거죠. 이런 것도 사실 좋은 면입니다. 자, TSMC에서 코어스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가 소부장 수혜될지는 봐야 되죠. 계속 칠락팔락 하고 있는데 우리께 제일 좋다 봅니다. 아침에 이제 로봇 테마를 좀 팔았습니다. 이렌시스는 소형이고 변동성 많다고 봤는데 오늘 좀 빠지긴 했어요. 제가 계속 7,000원대죠. 계속 모았던 종목이고 한 2주 정도 왔다 갔다 기다렸지만 물량 계속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3월달에 로봇을 기대했던 부분이고 개별주긴 하지만 제가 20% 정도 먹고 팔고 싶다 해서 오늘 8,400원, 8,300원 두 번 다 나눠 팔았습니다. 여기서 신고가 또 날 수도 있어요. 나면 나는 거지만 소형주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수익부 팔고 추세 보면서 또 말씀드리고 메인은 여전히 두산 로봇이랑 레인보우입니다. 이런 시스는 잘했어요 우리. 자,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93,000원에 원래 10만원 전이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올랐을 때 매물 사면서 살짝 매도가 나와서 일단 반만 팔았습니다. 다 팔진 않았어요. 밑에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93,000원대 반 팔고 반 남겨뒀다. 작년보다 계속 매매하는 거고 3월 내진이 기다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레인보우는 오래 기었죠. 레인보우 오래 기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만 5천원대 매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대 시도하고 오늘도 시도했어요. 상당히 좋은 시도입니다. 간만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장이 조정받다 보니까 빠졌고 하지만 우리는 갖고 있는 부분은 그냥 홀딩입니다. 더 사지도 않고 비중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물량 때 소화되는 과정 보면서 로봇 비중을 유지하겠다 이런 시선을 날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라고 말씀드렸지만 신규주가 상당히 핫해요. 공모도하고 26일날 상장할 텐데 요 기대가 흐름을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3월달 올라가면 로봇은 조금 비중을 익절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피규어 AI 요거가 이제 세계에서 나오는 상당히 좋은 휴머노이드 기대할 수 있는 건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파란 현금은 이런 것들은 바로 사지 마시고 뭐 또 살 거 있으니까 보여가 계시면 됩니다. 반도체 살짝 쌓는 거 빼고요. 자, 바이오는 오늘 사실 종목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종목 발굴하는 부분인데 이게 AACR이랑 이제 5월에 아스코도 있지만 원래 바이오는 개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과 투심의 영향이 좀 큽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 대장주 말씀드리면서 알테오즈만 들고 있어요. 알테오즈는 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비중도 많고 잘 들고 계시면 되고 이게 투경은 사실은 항상 훈장 같은 건데 오늘 21만원대인가?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이거를. 이상하게 이 계산이 어렵더라고. 21만원대 안 넘어가면 투경 해제됩니다. 그래 되면 다음 주에 수급에 좋은 면이 있을지 한번 보시죠 같이. 자, 레고 캐논을 좀 샀는데 다시 밀렸잖아요. 원래 75,000원 지지되면 좋은데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 때는 같이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개인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냥 홀딩하고 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추세를 상방 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개 정도로 저희는 바이오 갖고 있다. 알테오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레고캠이 이름 바뀌어요. 리가캠으로. 그 애들 갖고 노는 왕구 있죠. 레고에서 소송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리가캠으로 바뀔 거예요.
자, 2차 전지는 어제 제가 테슬라 보수적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같이 빠지는 면이 있는데 2차 전지는 바닥 밴드라서 그렇게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 파는데 2차 전지가 좀 같이 팔았다 보시면 되고, 어제 살짝 방송 보시면 돼요. 제가 160불, 140불을 바닥 밴드로 말씀드렸는데 어제 160불 초반까지 빠졌을 거예요. 급할 관계도 없고 바닥 밴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안 좋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주 반등시마다 계속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강강약약 측면에서 이런 종목도 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대해서 바로 다 빠졌을 거예요. 저항선 다 걸리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개별 테마주는 계속 줄여야 되는데 계속 힘이 없죠. 얼마 전에 줄여서 반도체 간 것도 있지만, 바이오 간 것도 있지만 이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작은 거 그냥 홀딩하고 있습니다. 조금 신경 쓰이긴 해요. 비중은 절대 많은 거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일단은 마지막에 조금 땡겼는데 방송하는 차원에서 괜찮습니다. 예전에 이제 3월 주 상방으로 보고, 외국인 그렇다 하지만 세세하게 수급이라든지, 미국장은 제가 내일 또 설명드릴게요. 여전히 추세가 괜찮게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는 정말 같이 보신다 고생하셨고요. 여전히 굵고 좁은 장세입니다. 제가 계속 대장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섹터도 3개 내외로 하고 종목도 2개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계속 유지하시고 단타 칠라 하지 마세요. 다 짜잘하고 치명 모습 보면 계속 빠져요. 오늘 뭐 다 빠졌던데 이런 것들 자잘하게 하지 마시고 강강약약, 강한 걸 더 늘리는 거고 약할 땐 줄이는 거예요. 항상 원칙으로 보시면서 대장주 포트.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보면 선을 막 끊잖아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얘기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는 면을 한번 또 기술적 분석 시리즈로 풀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개인 채널이잖아요. 이게요. 개인 채널로 프리미엄화하고 제가 유료화도 얘기 드리고 있는데 한번 추후 예정을 한번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주 고생하셨고요. 저 내일 주말에 주간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